조선사회에서 주로 중인들이 종사하는 기술직이었던 의원은 허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허준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한 유학자의 개인 일기. 선조 때 2조 참판까지 지냈던 미암 유희춘이 11년간에 걸쳐서 쓴 친필일기다. 22일 날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이 허준이가 여기죠. 다녀갔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여기를 자주로 내왕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허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요? 네, 허준 이야기가 미암일기 1권에서 5권까지 걸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1567년부터 쓰여진 이 미암일기엔 허준의 방문 기록을 포함해 그나마 허준에 관한 기록들이 숨어 있다. 2월 20일 허준이 왔다. 1568년 내용이다. 그리고 허준은 이 한 해 동안에 2달에 한 번꼴로 유희춘을 방문한다. 허준은 외삼촌인 김시흡의 소개로 유희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미암일기에 자주 등장할 만큼 유희춘과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미암일기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희춘은 1569년 이조 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해 주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곧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간다. 결국 허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의과를 거쳐 내의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전라도 지역의 심약, 즉 약을 수집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의원으로서의 이름을 얻고 있었다. 내의원에 들어가게 된 허준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와도 같았다. 왕실 의료기관이었던 내의원은 당시 새로운 의학과 최고의 의술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앞선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허준은 당대 최고의 의관이었던 양해수를 만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허준의 진짜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흐름으로 본다면은 양예수가 당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무대에 걸쳐서 의의를 지내고 한 사람이고, 또 양예수가 의림찰료라는 책을 많이 썼고, 의림찰료라는 책이 당시 금나라 원나라 개혁을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양예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허준에 대한 선조의 신뢰는 특별했다. 평소 딸들에 대한 애정이 컸던 선조가 천연두를 앓던 정한옹주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10여일에 걸친 편지에 허준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명되고 있다. 대부분 허준의 처방이니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이다. 허준이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하자 선조는 허준에게 당상관으로 벼슬을 올려준다. 그러자 사간호는 장장 3개월 동안에 걸쳐 허준의 벼슬을 취소하라는 상소를 집요하게 올린다. 중인 신분의 의원에 불과한 허준에게 감히 당상관이란 높은 벼슬을 줄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또다시 허준에 관한 탄핵 문제가 거세게 불거진다. 선조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강한 약을 함부로 써서 왕을 죽게 했으니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광해군은 허준을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낸다. 하지만 광해군의 배려로 멀리 가지 않고 도성 밖으로 귀양 간 허준은 그 후 2년여 동안 귀양살이와 복귀를 되풀이한다. 그 와중에도 허준은 10여 년이 넘게 편찬에 매달려온 의학서를 마침내 완성했다. 바로 동의보감이었다. 허준은 의서를 편찬한 후 동의보감이라 이름 지었다. 중국의 북이나 남이에 버금가는 결과물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허준은 우리 한의학의 뿌리를 만들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1598년부터 장장 14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보감은 전문 의학서입니다. 의원들 외에 당시 양반 사대부들에겐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서는 아니었습니다. 또 허준은 당시 왕실의 의사로서 일찍부터 어의로 발탁됨으로써 일반 민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허준은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높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어느 기록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허준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민중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을 붙여가면서까지 허준 신화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서는 바로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근과 역병까지 겹쳐 국가적인 대비책이 절실했던 1596년, 선조는 허준 등 내의원 의원들에게 의서 편찬을 명령했다. 허준은 우리나라 의서는 물론 중국의 의서들까지 포함해 500여 권의 의서들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처방만을 골라냈다. 그것을 간추려 담은 것이 동의보감 25권으로 거기엔 중요한 고전 의서들이 총망라돼 있다. 처방의 끝엔 반드시 출전을 밝혔고 허준은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 모든 취사 선택은 허준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의서들을 전부 망라해가지고 만든 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의서로서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의사들이 뭐 자기들 공부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데 바빠서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적당한 의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물론 좀 많습니다. 많지만 의원들이 보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각 방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실용 의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은 그 보급에 나섰다. 형편이 어려웠던 때라 훈련도감 활자로 급히 찍어냈고 그 후 목판으로도 거듭 출판됐다. 동의보감은 특히 중앙의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방에선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1648년에